세종호텔 공대위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 주최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취소 청구 및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오신 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쁘신 와중에도 공정보도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변노동위원회의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난 1월 고진수 지부장은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하늘 감옥에서 내려왔습니다.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4월 17일 경찰과 검찰은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시켰습니다. 이에 저희 민변노동위원회는 고진수 지부장과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근본적 원인인 세종호텔 정리해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까지 함께 대응해보자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공동대리인단 구성 경위에 대해 현 민변노동위 위원장이고 공동대리인단 단장을 맡으신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을 보면서 저희 민변 변호사들, 저희 법조인들은 법조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잘라내기 위한 어떤 그런 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단지 코로나였다는 이유만으로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를 인정하며 그들의 정리해고를 정당화했습니다. 저희가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천천히 보면서 정말 법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위기뿐이구나. 이 해고 속에 있었던 맥락들,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탄압되어 왔던 역사들, 그 사람들만 콕콕 뽑아내서 해고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고민했을까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를 고진수 지부장은 하늘로 가져갔습니다. 무려 336일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앉지도 눕지도 못할 하늘에서 고진수 지부장은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땅에서 고진수 지부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진수 지부장이 땅에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전에 여러 상황에 휘말리면서 어떤 투쟁의 장면에 나설 때마다 우리 사회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공권력을 동원하여 연행하고 또 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단순 연대 사건에 해당하는 지혜복 선생님 연대투쟁에서 또다시 빌미를 잡아 기어코 구속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변노동위원회는 이 세종호텔 투쟁이 정당하다, 고진수에게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 그리고 그때 연행되었던 동지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동대리인단을 발족했습니다. 저희 공동대리인단은 고진수 지부장의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고 구속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세종호텔 문제 해결, 그리고 세종호텔 투쟁 당시 연행되었던 동지들에 대한 형사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하나 단장님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검찰은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2월 2일 세종호텔에서의 공동 퇴거 불응 및 업무방해,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 앞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4월 15일 서울시 교육청 공동 건조물 침입과 공동 재물 손괴입니다. 그러나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중대한 위법성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세종호텔에서 해고되고 5년 동안 매주 5일씩 천막농성장에서 자는 사람에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이번 구속영장에 대해서 공동대리인단의 구속 취소 청구서가 접수 예정입니다. 그 접수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최근 구속 전체 단계에서 계속해서 변호인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덕수의 황호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당한 구속 상태에 놓인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법원에 제출할 구속 취소 청구서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4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처절한 복직 투쟁과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행위는 사적 이익을 위한 법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기초한 정당한 쟁의이자 동료의 아픔에 연대하기 위한 동료의 아픔에 연대하기 위한 양심의 발로였습니다. 특히 구속의 직접적 계기로 보이는 4월 1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행위는 고공농성에 돌입한 동료의 안전을 염려한 인도적 차원의 행동이었습니다. 336일간 고공농성을 직접 겪었던 고 지부장으로서는 좁은 옥상에서 고립된 동료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고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인도적 맥락을 외면한 채 고진수 지부장을 사회로부터 격리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을 때 법원으로 하여금 구속 취소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시는 최종현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고진수 지부장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음은 명백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진수 지부장에게는 그 어떤 구속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오인이자 법리 오해입니다. 첫째, 고진수 지부장은 336일간 세종호텔 앞 10m 철제 구조물 위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싸웠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가장 공개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과 투쟁의 현장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며 그에게는 도망할 이유도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둘째, 현재 고진수 지부장의 어머님은 폐혈성 쇼크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의료진은 다음 쇼크가 오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이자 천륜입니다. 위중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도망갈 자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비극적인 상황이야말로 고진수 지부장이 이 땅에 굳건히 서서 재판에 임할 것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증거인멸의 염려 또한 없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혐의는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언론 보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한 마당에 증거인멸을 운운하는 것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훼손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충실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률의 취지에 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되듯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부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일 뿐 그 자체가 독립적인 구속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사회적 연대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정면으로 책임지기 위해 지난 1년 가까이 가장 높은 곳에서 싸웠고 지금은 가장 낮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은 헌법이 천명하는 대원칙입니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며 오직 재판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한 아들이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도적 배려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 뿐만 아니라 법이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헤아리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호준 변호사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관해 법원은 2026년 6월 5일
10월 10시 20분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 기소는 너무나 신속했지만 공소장 부본은 근 일주일 가까이 송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공동대리인의 단의 입장을 민변 다음노동위원장 예정이신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상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원 변호사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고진수 동지와 연대 동지들은 결코 범죄자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배경을 살펴보면 명백합니다. 고진수 동지를 연대 광장으로 그리고 지혜복 동지를 하늘로 올라가게 한 것은 서울교육당국의 부당 전보, 부당 해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묵인 방조의 결과입니다. 지혜복 동지는 23년 6월 27일 서울교육청 학권인권교육센터의 A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함으로써 학생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지혜복 동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합니다. 공익신고들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부당 전보를 하였고 부당 전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부당 전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당 전보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정보교육지원처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취소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부당 전보는 전보 발령시로 적급하여 무효인 것은 행정법의 ABC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전보된 것으로의 출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전보 처분에 불응한 것은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따라서 서울교육청이 직권으로 해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법원 판결에서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동지에 대해 부당 전보에 관여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나 경찰 할 것 없이 모두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에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교육청은 부당 전보와 부당 해임에 항의하는 지혜복 동지와 연대 동지 22명을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연행하고 연행 과정에서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중심이 있는 정근식 교육감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 지혜복 동지와 이를 지원하는 공대인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학내 성폭력 근절, 책임자 처벌, 부당해임 철회, 폭력 연행 피해자 회복 지원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재물의 일부가 손괴되었다 한들 이것이 그렇게 지탄받아야 할 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2년 넘게 지혜복 동지와 연대 시민들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한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과 불법의 큰 길은 이 사건 당일 지혜복 동지가 교육청 방호팀 직원들과 경찰들에 내몰리며 절규했던 교육청 청사 난간 높이만큼이나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건 배경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주대 범죄 사실인 5월 15일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해서 검사는 고진수 동지가 사전에 모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고진수 동지가 06시경에 교육청사로 진입한 것은 옥상에서 농성하는 지혜복 동지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의 지시를 받은 방호팀 직원들의 폭력적인 진압 작전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에 항의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사전에 공모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처럼 사전에 공모했다면 굳이 06시까지 고진수 동지를 포함한 공대의 관계자들이 교육청 청사 밖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혜복 동지가 청사에 진입했던 04시경 청사로 들어가서 정거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공모회에서 고준희 동지가 교육청사로 들어갔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공동재물청계는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준희 동지가 직접 재물청계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고준희 동지가 재물청계를 공모했다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이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월 1일자 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집회 참가자들은 기존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서 청사 내로 유승용품을 반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신고 범위 내로 집회 물품을 반입하려고 했습니다. 충돌이 벌어졌던 범위하고 기존 집회 신고 범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회에 필수 불가결한 물품인 그 물품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제지했던 당일 경력의 행위 또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소를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 행위에 해당되지 형법상 모욕죄로 유율되기 어렵습니다. 2월 2일자 세종호텔에서의 공동 태거 불응과 업무방해 또한 정리해고 이후에 해고자들이 일하던 3층 세종홀 외식 사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차용했던 세종자본에 대해서 이것이 근로기준법 25조의 재고용 의무를 찬탈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고준수 동지와 연대 동지들이 연예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라는 것이 참작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벌어질 공판 과정에서 앞서 밝힌 공소사실의 발생 경위 그리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종호텔 공대위 그리고 A학교 공대위와 함께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무게감을 법정으로 그대로 전달할 것이며 고준수 동지가 구속이라는 결코 녹록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법정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지적 관점에서 법률적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정에서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노동조합으로서 정당한 요구 과정을 범죄하거나 부당한 법 집행을 항의하는데 연대한 책임을 묻고 있기에 저희는 더욱더 이번 구속 기소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양동민 집행위원님께서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119가 에어매트까지 그 건물 안에다가 깔아놓고 추락을 방지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폭압적인 법 집행을 경찰력 동원을 계획했기에 그렇게 에어매트까지 동원했다는 것인지 저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진수 지부장께서 서울시 교육청과 경찰들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지혜복 선생님 모시고 연대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오늘 837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교사노동자 지혜복입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본과 국가 권력의 비열한 작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마저 합심하여 구속 여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채 고진수 동지를 차가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법이 정한 구속의 최저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 모순이자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336일간 고공에서 처절하게 싸운 노동자가 지상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된 것은 투쟁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명백한 보복일 뿐입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하며 부당한 탄압 없이 노동자들을 존중하겠다는 사회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입니다. 하지만 고진수 동지의 구속은
그 약속이 얼마나 허약한 기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광장의 힘으로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의 연대가 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연대하는 노동자를 구속하는 이 이중적인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고 고공에 올라야 하며 단식에 돌입하고 다치고 죽어가야 진정한 노동중중 사회를 만들 것입니까? 특히 지난 서울시교육청 앞 4월 1일 경찰의 탄압은 극악 묻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이 몰려와 동지들을 폭력으로 연행하는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비명이 고진수 동지의 입에서 나왔던 이유로 경찰 모욕죄로 기소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날 공권력이 쏟아낸 물리적 폭력과 욕설은 누가 처벌합니까? 4월 15일 재물손괴죄 고진수 동지의 기소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그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들 고진수 동지를 포렌식으로 핸드폰을 뒤지든 증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의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하수인으로 전락하며 고진수 동지를 구속했습니다. 세종호텔 자본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를 해고했고 흑자 전환 후에도 AI 도입을 구실로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경영 판단은 성역으로 보호받고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은 업무방해로 취급받는 이 불평등한 체제가 고진수 동지를 가둔 것입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 여부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규정한 노동 존중의 진위 여부를 가늠하는 정치적 잣대가 될 것입니다. 구속으로 우리의 사기를 거꾸려 하겠지만 투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구속은 세종호텔 투쟁을 넘어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더 큰 사회적 연대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고진수 동지는 그동안 부당해고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가 싸우는 애학교 투쟁 현장에서도 늘 따뜻한 위로와 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던 동지가 연대 과정에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은 매일매일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허거리는 거의 너트 웃음을 마주하고 다시 손을 꼭 잡고 힘껏 껴안으며 승리를 다짐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진수 동지는 투명한 면회실 칸막이 너머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곁으로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민변노동위와 세종호텔 지부투쟁 공대에 있는 본격적인 석방 투쟁에 나섭니다. 저와 A학교 투쟁 공대위 또한 고진수 동지가 석방되고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복 선생님 힘찬 연대 발언 감사합니다.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찰에 순순하게 연행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일부러 기존 수사건들을 병합시켜서 구속시킨 것은 명백한 표적 기소입니다. 저희 기자회견이긴 합니다만 저희 규탄과 연대의 마음을 기자님들께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짧게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뒤에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대는 죄가 없다. 고진수를 석방하라. 노동자는 죄가 없다. 표적 기소 규탄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당사자 발언입니다.
악덕 사업주에 맞서 투쟁하면서 다른 투쟁에도 힘차게 연대하는 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 김란희 조합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쟁호텔 주부 해고자 김난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분노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동지 고진수 지부장의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법원 앞에 서 있으니 지금까지 5년의 복직투쟁을 하면서 억울한 판결이 생각났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투쟁을 시작할 때 저뿐 아니라 조합원 모두는 법이 우리의 억울함을 정의로운 판결로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투쟁 선배 누군가가 법적 절차를 밟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법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싸움은 꼭 이 길이라는 자만과 순진한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투쟁 몇 년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먼저 싸워본 동지의 말이 어쩌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120여억 원 임금체불 배터리 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허위사실 유포의 반복성과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성폭행범도 기각, 가세연도 기각, 심지어 내란의 핵심 멤버인 추경호는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현재 지방선거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고진수 지부장의 죄가 앞서 나열한 사람들보다 죄가 무겁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회사인데 어딜 도망친단 말입니까? 복직투쟁 5년 중 1년을 고공에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고 비바람, 추위, 더위 오롯이 혼자 견디며 산 세월이 정녕 더 안전했단 말입니까? 고공에서 내려온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연대의 손길을 받은 투쟁사업장에 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지가 연대 현장에서 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기소되어 결국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번 구속 청구 취소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입니다. 이 땅에 정의로운 판사가 있기는 한 건지, 아니 있다 한들 그 판사가 우리 재판에 얻어 걸릴 확률은 몇 %일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는 소위 재판관 잘 만나서 좋은 판결을 받았다고도 하고 어떤 판사가 걸리면 큰일이라고 두려움에 떱니다. 한편 가진 자들이 유명 로펌에 맡기면 승소율이 높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자신이 맡은 재판에 부끄러움이 없고 공익에 부합한 판결을 원합니다. 판사 이름, 유명 로펌, 전관 예우 등 조건이 붙지 않아도 되는 상식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사법 카르텔의 주명건 집안이 더 이상 손 못 뻗치도록 양심의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민변 변호사님들과 연대 동지들 또한 감사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하루빨리 석방되고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같이 전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승리하자! 네. 고진수의 연대는 죄가 아니다! 연대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네. 고진수를 석방하라! 고진수를 석방하라! 고진수를 석방하라! 네. 투쟁! 예, 김난희 조합원의
조합원님의 당사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힘차게 투쟁하는 세종호텔 지부를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대리인단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회견문은 민변노동위에서 활동 중이신 법무법인 강남의 노풍 변호사님, 법무법인 다산의 권용 변호사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은 죄가 아니다. 세종호텔 지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 노동조합 세종호텔 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2026년 4월 28일자로 구속 기소된 데에 민변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을 발족하고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026년 4월 1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된 A학교 성폭력 사안 교과 운영 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 정보 철회를 위한 공대회가 주최한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 응원차 방문하였다가 구속되었다. 경찰, 검찰이 주장하는 고진수 지부장의 기소 유지는 첫째, 2월 2일 세종호텔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면서 공동 퇴거 불응 업무 방해를 하였다는 것. 둘째,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A학교 공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을 하였다는 것. 셋째, 4월 15일 지혜복 교사의 점거 농성을 공모하여 공동 건조물 침입, 공동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장에 적시된 고진수 지부장의 행위들은 단편적인 형사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종호텔 지부 해고 노동자들은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매일같이 호텔 앞에서 천막을 치고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해고에 맞서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는 등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상징적인 인물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하면서 해직 교사 복직 농성에도 참여하였고, 노동자의 정당한 항거의 일환으로 위 투쟁에 함께하였다. 법원이 명시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구속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고공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회에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동료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며 절실하게 투쟁했던 장본인으로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 또한 A학교 공대위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이미 언론 보도, 현장 사진, 채찍 영상, 휴대폰 압수수색,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수사기관은 고진수 지부장의 재범의 위험성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주거 부정 등을 구속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고진수 지부장과 같이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재범의 위험성을 운운하며 구속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월 1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당시에 경찰은 고공농성 전력을 구속 필요 사유로 내세웠다. 이번에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체포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다시 과거의 세종호텔 농성을 끌어왔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연이어 구속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 공동대리인단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 취소를 청구한다.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였더라도 이제는 소멸되었다는 점을 면밀하게 심리하여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진수 지부장의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예, 기자회견문 낭독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기자회견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공동 대리인단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여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자님도 요청이 있어서 마지막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는 죄가 없다. 고진수를 석방하라. 예, 전체 구호로 하겠습니다. 예. 노동자는 죄가 없다. 표적 기소 규탄한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